아이고. 머리 잘하셨네요.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저 토론회요. 저기 요양기사 옆에 매장 의자가 어디 있어? 저희가 안 보내겠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왔네. 나도 얼굴 보여줘야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 저도 퍼스만 해야 되겠어요.
오랜만에 보네. 이게 말고 안 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오늘같이 좋은 날에 아주 잘 어울리는 아름답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무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제2오카리나 신성동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당원 아카데미 행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을 지역위원회 당원 아카데미 서회를 맡은 윤영신입니다. 주말에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카데미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국 공모사업으로 유성구을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여성 리더십 강화와 성평등 다양성 인식 개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과 전문가 토론이 이어집니다. 오늘 당원 아카데미의 컨셉은 희망의 나비입니다. 이 공간을 채운 파란 나비에 진짜 대한민국을 바라는 우리의 희망과 간절함을 담아 힘차게 즐겁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를 열렬히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유성구을 지역위원회 당원 아카데미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경기 용인청 이언주 국회의원님 동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소리 질러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청소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죠. 몇 선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꼭 기억해 주시고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위원장이신 대전 유성구 을 황경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발길이 보니까 얼마 안 되세요. 자, 다음은 대전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구의회 하경옥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성구을 지역위원회가 잘 된다더라 소문을 듣고 오늘 참석해주신 다른 의원님들 계신데 서구의 서다운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전명자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동구의 이지연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교육연구소장님 성광진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대학교 전 로스쿨 원장님 맹수석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명 안 하신 의원님들 혹시 계시면 일어나 주세요. 우리 정용 이름 좋습니다. 우리 동구 정용 의원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구 성용순 의원님. 동구 성영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얼굴 확인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유성구 의원회가 점점 잘 돼가고 있습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유성구 여성위원회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성구 여성위원회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인사는 마지막에 단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위원장님, 서미진 사무국장님, 우순희 고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용자 고문님, 유정희 고문님, 이추님 고문님, 하경옥 고문님, 정경 부위원장님. 앞으로 일을 많이 하실 분들이니까 얼굴을 기억하셔야 돼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부위원장님, 노경숙 부위원장님,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일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굴을 꼭 기억하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분들께 찾아가서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이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유성구을 지역위원장이신 황정아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정아 의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유성구 국회의원 황정아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보니까 마음이 뭉클합니다. 네, 유성을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제가 빈집을 물려받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집이 꽉 채워지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하게 또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리고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제가 이분만큼만 하면 좋겠다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3선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배우려고 하는 특별히 이현주 최고위원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 제가 당선됐을 때 24년 5월 30일 국회 시작했고요. 그리고 시작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가 1기 당대표셨었고 당대표님께서 저를 당대변인으로 발탁하셔가지고 1기 당대변인으로 합류를 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2기 당대표가 되셨을 때 다시 연임을 저를 시켜주셔서 이재명 당대표 지도부의 2기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 2기 대변인 할 때 이현주 최고위원께서 최고위원이 되셨고요. 그때 또 선거운동 하시면서 유성구 지역위원회
그리고 그때 운동하러 오셨을 때 다 보셨죠? 네, 그때부터 제가 열렬히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 최고위원님들을 모시고 김민석 최고와 이재명 당대표님을 모시고 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2기 지도부의 당 대변인을 올해 7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책위 상임 부의장을 맡고 있고요. 이렇게 저한테 다양한 역할들을 부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치 초년생이니 많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도부에 합류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정책들을 결정해 나가는지를 잘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보면서 정치란 어떤 것인가 하고 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꾸준히 이렇게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가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하는 게 마땅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른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또 이렇게 당원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딱 이 자리에서 지난해 정청래 당대표, 현재 당대표님 모시고 제가 당원 교육 했었죠? 네. 그리고 올 초에는 전현희 최고위원님 모시고도 했었죠? 네. 그 계보를 이어서 제가 존경하는 순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브레인, 그리고 경제통,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여당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함께 나라를 운영할 책임을 갖고 있는 무거운 무게감을 느껴야 되는 여당이에요. 그래서 경제, 과학, 복지, 교육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정부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당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살릴 것인가라는 무게감 있는 논의를 수기를 거쳐야 되는, 정말 진중하게 의사결정을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제가 굉장히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현주 최고위원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또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우리 유성을 지역위원회의 기둥인 여성위원회에서 준비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성위원장님 감사드려요. 네, 예, 우리 지역위원회의 핵심이죠. 사실상 핵심 중에 핵심인 여성위원회에서 이렇게 자리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고모님들이랑 그리고 노인위원회랑 위원회, 그리고 우리 상무위원회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사가 유성을 지역위원회 정말 많잖아요. 저희가 유성을 지역위원회가 사실 거의 매주 행사가 있습니다. 현재 매월 첫째 주에는 현충원에서 남았을 때 구암사 국수봉사를 하고 있고요. 둘째 주에는 동별로 돌면서 당원님들 모시고 당원 소통대회 하고 있고, 셋째 주에는 찾아가는 민원의 날 지금 동별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넷째 주에는 또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걷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탄동천 걸었고, 두 번째 반석천 걸었고, 다음 주에 수은교 도솔천 걸을 예정이에요. 수은교 안 가보신 분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번 같이 걸어보시면 좋아요. 오늘 오전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정화와 함께 같이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건강도 체력도 증진하고, 우리 지역에서 저한테 하고 싶었던 소소한 말씀들 주시면 좋고, 그리고 같이 샌드위치나 커피도 마시면서 다양하고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옆에 있는, 그냥 늘상 옆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웃 주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할 거고요. 저는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거를 이 길에 들어서면서도 늘 고민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그 답을 정치 선배님들께도 듣고, 그리고 살아가는 민원의 날에서 많은 어르신들한테 듣고, 정치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어르신도 있으셨고, 정치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으셨고, 정치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느냐의 문제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으셨고,
저한테 그렇게 지혜와 고견을 나눠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뵙는 것이 저는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고 같이 걷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산에도 가고 이렇게 다 함께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행사들을 많이 기획할 예정입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자주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여성위원회에서 준비해 주신 만큼 여성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면 좋은가, 여성이 정치 참여, 또 우연히도 제가 여성 정치인이고 오늘 강사님으로 오신 이현주 최고위원님도 정말 최고위원까지 오르실 만큼 정치에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르게 다 잘 사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평등하게 정치에 잘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아마 잘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남성의 문제도 여성의 문제도 아니고요. 여야의 정쟁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약한 자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예요. 사회에 안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특히나 여성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손님을 모셨으니까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유성을 지역위원회 많은 행사들 그리고 아주 알찬 프로그램들 준비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철민 개의원님께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축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구 국회의원 장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람이 굉장히 좋네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유성을 당원동지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정아 의원님과 함께하는 당원교육, 특히나 그 이현주 최고위원님께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산자위에서 제 옆자리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천안의 이재관 의원님인데 이재관 의원님 잠깐 빠지시면 이러고 둘이 이렇게 하는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또 매일 이 상임위장에서 보다가 이렇게 대전에서 뵈니까 이현주 최고위원님 더 반갑습니다. 그 아까 황정아 의원님께서 제가 보기엔 자랑을 좀 덜 하셨어요. 자랑을 덜 하셨는데 우리 충청에 혹시 전에 여성 국회의원 있었는지 아세요? 없었죠? 있었어? 있었어? 없었어요. 국회의원 출마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있었어요. 예전에 뭐 논산에 남자가 부산이 있었던 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진짜 충청이 여성 정치인들한테 진짜 어려운 곳이었어요. 젊은 놈은 그래도 제가 어떻게 돌파해갖고 이렇게 발을 들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성 정치인들한테 정말 어려운 곳이었어요. 충청. 근데 그 어려움을 듣고 너무 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과학자로서 국회의원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문가 국회의원들, 저도 사실 국회에서 계속 일하면서 당에서 영입도 하고 막 했었지만 이게 또 아무래도 과학자들은 자기 분야만 너무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진짜 정치 일선에서 약간 정치판이 좀 싸움판이잖아요. 진짜 싸울 때 싸우고 정말로 앞서 나갈 때 정말로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런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황정아 의원님이 과학자로서 우리 R&D 정책 전무뿐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그 멋있음, 그 멋진 폭발이 뭐 3선이고 4선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정말로 한 획을 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충청의 여성의원이어서 뿐만 아니라 과학자 국회의원이어서 뿐만 아니라 여기 유성을의 당원 동지들이 함께하는
황정하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거죠? 정말로 그게 되게 낯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존경스러워요. 역시 선출직은 이런 열정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런 열정, 과학에 대한 사랑, 책임감, 우리 유성을 동지들과의 그 연대, 그런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저도 정말로 큰 영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정말로 상임위에서 항상 상의하고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에 정말 다른 틀을 항상 제시하고, 제가 늘 사실 둘이 하는 게 이 정부나 기존에 있는 산업질서에서 약간 틀에 막혀 있는 분들 아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사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산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는 이원주 최고님 모시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되니까 너무나 제가 안 달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강원교육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유성의 황정환과 이원주가 우리 옆에 서 있는 저 장철민도 조금 멀긴 하지만 대전에 완전 반대편이거든요. 제가 맨날 뭐 유성을 하고 동구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대전 다 하는 거지. 저 장철민도 같이 이렇게 함께 민주당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의 발전을 함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기억하는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좋겠고요. 먼저 오신 분들은 연습을 했는데 요 연습 없이는 사진을 찍기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간단한 연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비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해주실 말씀이 있는데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연습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유성을 제가 누구 하면 우리 당원들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힘차게 이렇게 외쳐주시면 돼요. 잘 기억하셨죠?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유성을 누가? 우리 어떻게? 힘차게 저 혼자 소리보다 너무 작습니다. 어려워요. 아니 서울대 나오고 뭐 카이스트 나오면 뭐해. 우리가 더 잘 외우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외울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하면 나라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건 쉬워요. 나라라만 하면 돼요. 자, 연습해 볼게요. 더불어민주당 나라라 유성글 나라라 황정아 나라라 이현주 나라라 크게 해주세요. 친구가 5배 정도 크게. 자, 연습이 다 마친 걸로 알고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주 에이펙 한영 만찬 공연 때 세계 정상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나비를 기억하시죠? 그 나비에 차가 나요. 오늘 우리도 함께 날갯짓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연결, 번영, 혁신을 바라며 어디부터? 누가?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힘차게 비상하려 합니다. 자, 각자 모두에게 나비를 나눠주셨죠? 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며 열심히 나가자는 의미로 앞뒤로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사진 찍고 있죠?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자, 흔들지 말고 그대로 한번 멈춰주세요. 사진 컷 찍게. 자, 지금 찍어주세요. 네. 그리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막 흔들어 주세요. 퍼포먼스. 자, 더불어민주당 나라라 유성글 나라라 황정아 나라라 이현주 나라라 누구? 장정민 자기가 원하는 사람 다 외쳐보세요. 나라라. 사진 다 찍으셨죠? 네. 네, 1부는 마무리되었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특별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로 여성 정치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멀리서 찾아주신 우리 이원주 국회의원님께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고 경기 용인청의 3선
국회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 전략위원회 위원장, 또 AI 당국위원회 AX 분과장, 한미의원연맹이사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현주 최고위원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현주! 네, 반갑습니다.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너무 여기 와서 제가 에너지를 사랑합니다. 황정아 의원님하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비슷한 점이 되게 많지 않나요? 혹시 기분 나쁘신가요? 오늘 너무 반갑고요. 사실은 그때 이렇게 영입돼가지고, 그죠? 영입돼서 유튜브 방송에도 같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과학자라고 해서 저는 과학 쪽만 엄청 잘 알고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정치도 프로다, 프로. 이 선수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 유성이, 저는 유성이 이렇게 무슨 이제 과학도시 이래가지고 정말 이게 연구소들만 쫙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도농복합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농복합 지역에서 우리 장철민 의원님도 계시지만 도농복합 지역에서 선거 당선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거뜬하게 당선되시는 거 보고 사실 여기가 그 전에 또 다른 분이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걱정했거든요. 역시 그죠? 박수! 박수! 네. 힘을 팍팍 써서 이제 내년 선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이 대전을 또 잘 지켜내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이제 그 당에서도 아까 과학특위 하지만 제가 지난 대선 때 저는 이제 경제성장위원장을 맡아서 후보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과학도 중요하니까 산업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유성도 와서 카이스트도 방문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시너지가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아주 저는 같이 함께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장철민 의원님 오늘 오셨는데, 네, 여러분 이렇게 황정아 의원님, 장철민 의원님 이렇게 딱 보시면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민주당이, 그죠? 민주당이 어때요? 밝아졌죠? 네, 옛날에도 훌륭했지만 점점 더 그렇다고 달덩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점점 더 이렇게 밝아지고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젊어지고 점점 더 시대를 따라가고 앞서가고 있다. 그죠? 우리 회사님 너무 앞서가면 또 안 되는데 정말 적절히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장철민 의원님도 저하고 산자위에서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진짜 고무적입니다. 민주당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 믿으시고 이 두 분을 비롯해서 또 다른 의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한 분 한 분 대전에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앞서 나오고 계시니까 꼭 아시죠? 어째야 되는지 저 지금 약간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선거는 또 잘못 얘기하면서 선거법 뭐 혹시 그거 될까봐 얘기하면서 살짝 이렇게 뭔가 추측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네, 우리 어쨌든 이렇게 정말 또 동구 제가 대전 동구도 가봤는데 제가 가면서 다 지나가면서 그 얘기했어요. 장철민 의원님한테 여기 뭔가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여기. 저도 이제 정치를 꽤 하다 보니까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지나가면 딱 압니다. 이렇게 쓱 지나가면 공기가 어떻다. 여기 이기겠다 지겠다. 여기 힘들겠다. 쫙 다 들어오거든요. 저 사람 얼굴만 봐도 딱 알아요. 저 사람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다. 다 알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러고. 그런데 장철민 의원님 지역구 딱 갔을 때 힘들겠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대전에서 이 동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야 진짜 나가라고 하면 이렇게 주춤할 것 같은데 두 번이나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 황정아 의원님은 대단하시고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여성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성위원회에서 초청하셨으니까 이따가 또 제가 경제 얘기하겠지만 여성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가서 이제는 우리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젊은 분들이 특히 죄송하지만 우리 남성분들이 아니 왜 자꾸 민주당 여성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되게 뭐라고 항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민주당의 우리 여성 정치인들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 이런 것들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옛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우리 황정아 의원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제는 과거에는 워낙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경쟁하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너무 심했어요, 사실. 너무 심해서 사실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려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배려하는 것만 가지고는 또 어려워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냐?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네, 치열하게 경쟁해서 뛰어난 사람이 더 기여하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황정아 의원님은 뭐다? 경쟁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라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여성 플러스 경쟁력이 있는 사람.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분들을 사실은 키워줘야 돼요. 키워줘야 돼요. 근데 정말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카이스트에서도 많이 오셨죠, 그죠? 네, 정치에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중국 보세요.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어디 나왔죠? 제가 학교는 잘 몰라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학 전공자입니다. 중국에는 그 공산당의 간부들 중에 공학 전공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 뭘 하죠? 중국이 2001년 WTO 가입하고 나서 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2010년이 지나면서 중국이 한국을 조금씩 앞서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얼마 전에 여러분 유니트리라고 혹시 중국에서 그 로봇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회사, 미국으로 치면 테슬라 같은 회사를 보셨죠? 거기서 춤추는 로봇 보셨죠? 그죠? 네, 그 로봇을 만들고 또 알리바바가 있고 물론 미국하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한 것도 많지만 근데 그렇게 앞서 나간 데는 중국의 그 정치권 그리고 중국의 권력자들이 공학자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쟁하는 거 얘기하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시대? AI. 네, AI 대전환 시대. 네. 그 다음에 또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이런 얘기하죠. 왜 이제는 세상이 그 어떤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국가에 대한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 AI 또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치를 하고 권력을 잡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공학자가 정말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학자거나 아니면 공학에 관심이 많거나 기술이나 과학, 경제 이런 데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국가가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는 이 시대를 보는 그 식견이 굉장히 탁월하세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고 저하고도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때 영입을 하셨는데 그때 황정아 의원님 영입하셔서 이 과학자를 꼭 영입해야 된다. 왜냐?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다. 그래서 황정아 의원님 같은 분을 우리가 많이 키워서 또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커리어를 잘 닦게 만들어서 훌륭한 정치 지도자. 그냥 옛날처럼 비례대표 이렇게 해서 과학자니까 한번 그냥 모셔가서 우리가 그냥 조금 지식만 얻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탑재한 상태에서 정치 경험도 많이 쌓았고
리더십도 쌓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고 그분들이 리더로 커나가는 그런 당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저는 그런 예를 들어서 여성들도 과학 쪽에 굉장히 많이 진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분들도 여성 정치인들도 이제는 남성과 함께 경쟁하되 남성 중심의 어떤 정치권에서 여성이라고 장식품처럼 놓지 말고 그 실력을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하고 기회를 똑같이 줘서 잘하는 사람들을 발탁하고 키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이런 걸 많이 버려야 돼요. 여성은 뭔가 이렇게 이렇게 좀 다소곳하니 우리 여기 계시는 시어님들 또 막 웃으셔요. 네, 공감이 많이 가시죠? 네, 다소곳하니 이렇게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의장도 되시고 시장도 되시고 그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재선 3선 의장도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장관도 많이 나오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실력 겨뤄가면서 함께 경쟁하고 또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점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시너지를 내서 대한민국을 정말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게 바로 저는 우리 여성 정치인들의 또 다른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사실 이런 거죠. 아직까지도 육아나 여러 가지는 여성이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사실 저도 집에서 우리 이제 아들 그 교육과 관련해서 남편하고 많이 싸우는데요. 이렇게 보면 조금씩 관점이 달라요. 그죠? 그러면 다양한 관점들이 함께 갔을 때 그 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져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함께 우리 황정아 의원님하고 같이 하시지만 그냥 단지 우리가 선거에서 우리는 선거에서 이길 거고 그 다음에 저 사람 되게 똑똑한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지도자들을 키우고 저 사람은 또 여기 우리 시의원들 또 지망생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여성분들도 능력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자질을 잘 보시고 저 사람 이렇게 한번 키워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지역위원회에서 키워가지고 더 큰 정치 만들고 그리고 이분을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큰 당을 만들고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죠? 네. 내가 다 직접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다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대리만족도 좀 하고 그죠? 네, 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경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성장위원장이었습니다. 대선 때. 그래서 그 대통령 직속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장을 하면서 후보가 경제성장 전략을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또 같이 함께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당은 우리 특히 국힘에서 그 얘기 많이 하죠. 민주당 맨날 민주화 예전에 민주화하고 이럴 땐 잘했지만 니네는 경제 잘 몰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저는 거꾸로 얘기해요. 아니 공부 좀 해 이렇게 얘기해요. 국힘에 보면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틀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즘에 오히려 공부를 우리보다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민주당하고 왜 자꾸 경제를 따로 얘기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셨어요?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 지명해야지. 네, 지금 다들 긴장하고 계세요. 네, 우리 김민숙 시의원님. 네, 경제 성장이 지속되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혹시 아시는 분? 틀려도 괜찮아요. 과감하게, 그죠? 우리 하이스에서 오신 우리 유니온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가 꼭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네. 우리가 요새 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 왜 갈등이 많아져? 우리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정말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갈등이에요. 그죠? 갈등이 잘 관리되지 않을 때예요. 남과 여, 그다음에 노소, 그죠? 그리고 지역 간, 그리고 계층 간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 갈등은 근본적으로요. 정말 저 사람이 착하고 이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라서 저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이 저건 나쁜 놈이라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먹을 게 우리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수준이 되어야 그래도 마음이 편해져. 일단 여러분 밥 먹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점심 드셨죠? 네. 목소리가 작아요. 점심 드셨어요? 네. 점심 먹고 배가 든든해야 그죠?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인간도 역시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정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기본 사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 배도 고프고 그 다음에 또 아이도 좀 교육 잘 시키고 싶고 나도 집 한 칸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충족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불만이 생기죠. 그죠? 불만이 막 생겨. 특히 원래부터 못 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잘 살다가 이게 성장을 멈추고 자꾸 뭔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퇴보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게 그래도 완만하게라도 늘어나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 욕구는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돼. 그럼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모든 사람 다 착하고 선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럼 뭐냐면 야 저기 보니까 저 죄송해요. 네 저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가져야 마땅한 것을 저놈이 나를 뺏어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옆에서 속삭이는 거죠. 야, 쟤 때문이야. 쟤 때문에 네가 못 사는 거야. 네가 가져야 할 것을 뺏어가고 있어. 이렇게 또 질 나쁜 정치인들이 막 부추겨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야 우리도 일자리 가고 싶은데 아니 저 연세 드신 분들이 안 비키네? 빨리 비키세요. 저 어르신들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져 이렇게 생각. 근데 일자리가 충분히 많고 계속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계속 생기면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성들이 사회가 진출을 해. 옛날에는 남성들만 일하고 여성들은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주로 육아랑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는 맞벌이가 일상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남성들이 볼 때 저희들이 예전에는 참 그냥 사랑스럽게만 보이는데 이제 내 경쟁자가 됐어. 쟤들이 내 경쟁자가 됐는데 보니까 어떨 때 나보다 더 잘해. 열받네 정말. 그러면서 이제 눈을 막 이렇게 하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막 그것을 때로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린치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게 더 심해져. 옆에서 누가 부추기고 선동하면 더 심해져요. 물론 그런 정치는 되게 나쁜 거지만 그죠? 누군가가 그렇게 맨날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죠? 누군가 누군지 알죠? 그죠? 정말 나쁜 정치. 그렇지만 그런 현상이 생기는 상황 이것은 부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욕구도 올라가고 기대 수준도 올라가고 교육 수준도 올라가고 사회 수준이 다 올라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부의 중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그 온기가 퍼지지 않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어떤 혜택이 최소한의 기회가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서 계속된 어떤 먹거리, 일거리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회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박탈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갈등의 요인으로 계속하는 그런 어떤 싸움이 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은 지속적 성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히 일정하게 민주주의가 발전한 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유럽이죠. 유럽, 그죠? 유럽이 바로 정체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이때까지 하던 거를 계속 그냥 똑같이 하면 정체 상태에서 무슨 납니까? 아니겠죠. 자,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전에는 중국은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러시아도 소련도 자기들끼리 따로 그 안에서만 경쟁했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2001년 WTO 가입 또 그 전부터 개방, 시장 개방 이렇게 하면서 세계 속으로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더 싼 인건비로, 더 싼 원자재로, 더 가성비 있게 모든 것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모든 제조업과 모든 산업에서 세계 최고였는데 배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었는데 미국이 거기는 이제 쭉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생산비가 비싸지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쪽으로 생산기지가 다 옮겨가고 자기들은 이제 금융산업, 자본시장 이런 거 하고 그냥 빅테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위에 한 10% 5%는 굉장히 잘 나가지만 밑에는 그냥 그저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 그리고 나는 실제 임금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옆에를 딱 쳐다보니까 그 전에 세계 시장에 나오지 않았던 중국산 물품을 우리 다 쓰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 물품을 다 쓰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한 걸 보면서 우리의 부가 별로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럼 뭐야? 전 세계가요 시장에 공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물건의 공급이 더 많아지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 혁신이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죠? 우리의 동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동물이 만약에 10마리가 있었어. 10마리의 동물이 뭔가 일정한 그 파이를 뭔가 이렇게 먹이를 나눠 먹고 있었는데 먹이는 거의 비슷하게 계속 주어지는데 그 우리 안에 동물이 10마리가 아니라 20마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싸움이 벌어지겠죠.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인간 세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윤리랑 이런 걸 만들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냐? 먹이가 10개가 아니라 20개, 30개, 10,000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보다도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경제 성장이다. 반드시 성장해야 우리가 더 크게 뭔가 갈등을 줄이고 더 미래를 쳐다보면서 낙관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35,000불을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선진국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멈출까 어떨까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 1% 막 이러면서 0.8% 이러면서 그죠? 자, 2~3% 정도 3% 가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선진국에서는 한 2%만 지속적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세 협상을 하죠. 그죠?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하면서 야 우리 도대체 왜 미국한테 저렇게 자존심 상하게 굴복하는 거야. 이런 생각 다 해보셨죠? 네, 그죠? 우리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아야지.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린 힘이 없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미국보다는 약하지만 한국도 상당한 힘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야당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야, 완전히 이번에 그냥 굴복하는 협상해가지고 다 퍼주고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 퍼줬습니까? 아니요. 3,500억 달러. 이걸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지만요. 이게 그럼 퍼주는 것이냐?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국이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많은 부분에서 국민 소득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더 앞서 있지만 특히 첨단 전략산업,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경제 안보 분야의 그런 산업들은 중국이 우리보다 하나씩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아까 얘기한 로봇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았죠. 여기는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경남 쪽으로 내려가고 전남 쪽으로 내려가면 철강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강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듭니다. 모든 것을 만듭니다. 무기도 만들고요. 이런 산업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철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철강이 산업의 기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지만 그 전에 이제 철강이었죠. 여전히 철강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철강을 만드는데 한국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포스코리프트에서. 근데 중국산 철강이 막 밀려 내려와 더 싸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대로 가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자동차, 전기차 우리가 잘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 중국은 한참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미세먼지만 막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중국이 2010년도 이후에 뭘 하냐. 이 공학자들이 중심이 된 정치인들이 중국에서 산업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이 여러 가지 기후변화를 비롯한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가를 미리미리 다 생각해서 그래서 제조 2025라는 걸 만들고 제조 분야에서도 10년 동안 모든 부품을 다 국산화하겠다. 이런 걸 선언하고 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막 그것을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게 이제 25년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80% 국산화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많이 진도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기차 비아드가 성능이 좋다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싸긴 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밀려 내려오는데 우리가 숨을 못 쉬는 상황. 그래서 저도 야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한국은 정말 운이 좋은 게요. 그때마다 운이 좋은 건지 우리가 사실은 영리한 건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정말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은 나라가 돼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냉전기에 지원을 받고 원조를 받아서 미국 쪽의 어떤 진영의 그쪽에 어떤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원조 받는 수준을 넘어가서 스스로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사실 그걸로는 성에 안 차는 상황이 딱 되는데 그때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우리가 그 낙수 효과에 의해서 중간재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엄청난 성장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종횡무진 누비면서 우리가 자유무역 시대에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어쨌든 그때 정치인들이 노태우부터 시작해서 쭉 있죠. 우리 대통령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때 여야를 떠나서 정말 그것을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충분히 낙수 효과를 누립니다. 근데 그게 끝나가면서 중국한테 우리가 추월당하는 상황에 딱 놓였을 때 세상이 변하죠. 미국의 외교 정책이 변합니다. 중국이 너무 미국을 갖다가 위협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안 되겠어. 이제는 경제가 바로 안보야. 이러면서 전 세계가 자기들 진영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더 싼 인건비, 더 싼 부품을 찾아가지고 막 갖고 와서 다 만들면 되고, 대기업도 중소기업 이런데 그냥 다른 나라 거라도 싼 걸 그냥 썼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대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이용만 하고 버리고 또 이런 기술 탈취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국가별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이 없는 나라 이런 경우에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성장을 했는데 이 기술 경쟁이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보니까 중국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위협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둘이서 엄청난 패권 경쟁을 하는데, 그러면 중국산을 더 미국 시장이 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사주겠어 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그걸 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배도 사서 써야 되고, 그죠? 자동차도 사서 써야 되는데, 그런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가장 배를 가성비 있게 만든 건 중국이지만 두 번째가 어딘지 알아요? 한국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마스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하고 하니까 한국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하고 거래를 그만해야 되는데 중국보다 더 품질도 좋고 더 자신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방 관계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 막 찾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이 가장 눈에 딱 띄는 거죠. 이 대목에서 박수 치죠. 그래서 일본은 한국하고 비슷한 산업 구조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역동성과 이 어떤 전반적인 수준을 첨단화된 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엄청나게 전략적 가치가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물론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산업 전환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산업을 끌고 나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바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 공급망, 거기에 가장 눈에 띄는 나라가 됐다. 그런데 이 점에서 이제 우리가 상당한 어떤 협상할 때 전략적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AI 시대가 막 하는데 여러분, 서부 개척 시대 미국에서 골드러시 시대 금을 캐러 막 달려갑니다. 서부로. 그죠? 서부로 막 달려갈 때 그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작 돈 번 사람 누구예요? 네,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죠? 청바지 파는 사람, 그죠? 네, 또 있어요? 또 뭘 팔았을까요? 곡괭이 파는 사람, 그죠? 그래서 금을 캐러 가는 서부의 서부 개척 시대, 그 골드러시 시대에 실제 부자 된 사람은 청바지 파는 회사랑 곡괭이 파는 회사였다. 금은 캐는 사람은 부자가 됐겠지만 금이 캐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AI 대전환 시대. 우리는 오픈 AI나 그 다음에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왜 없어 하면서 막 한탄할 텐데, 물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죠. 하지만 미국의 큰 시장,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큰 시장과 그 데이터, 또 자본, 이걸 우리가 넘어서기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그 AI를 하는 데 있어서 전기가 그렇게 많이 들죠. 왜냐하면 기계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공부를 해서 그 기계를 사람처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똑똑해지듯이 기계도 똑똑해지면 그게 훌륭한 AI가 되는 건데, 그걸 학습시키려면 많이 공부시켜야 되잖아. 그럼 데이터가 많아야죠. 근데 데이터는 뭘로 돌려요? 데이터 센터에서 돌리죠? 그럼 뭐가 필요해? 전기가 필요해. 그죠? 그리고 그 전기는 어디서 나와요? 발전소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걸 돌리는데 전기도 뭐도 다 뭐예요? 자본. 돈이 있어야 되죠. 자본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이걸 개발하는 게 바로 사람, 인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오픈 AI나 제미나이나 딥시크 같은 AI 기술력은 중국과 미국과 중국을 좀 뒤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이 그것을 돌리는데 필요한 인프라, 반도체, 데이터 센터 돌아가는 반도체. 그거 엔비디아 이번에 젠슨왕 왔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하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 그리고 전력 발전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회사, 그 다음에 전기 전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이 모든 것들의 세계 탑이 바로 한국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협력업체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안에 부품과 이런 것들을 새로 다 개발을 해서 합니다. 요즘에는 그 작은 회사들, 스타트업들도 한국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 우위에 있다. 미국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한미의원연맹 이사인데요. 미국 의원들 만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국하고 중국산 그럼 사. 중국하고 해. 그러면 할 수 있어? 할 거야? 근데 미국은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사야 돼? 어느 나라에서? 한국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나라 있어? 그리고 우리 게 더 좋잖아 사실. 그리고 우리가 더 믿을만 하잖아. 어쨌든 오래된 동맹이니까. 그래서 전략적 산업동맹을 맺고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투자하고 끝난다? 돈 주고? 아니.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거기 투자를 하고 가서 그냥 만들고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다 전략 산업들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황정화님 정말 잘 아시겠지만 거기 가서 미국의 인재들하고 교류하고 더 많은 것을 같이 만들어내고 거기서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다시 키우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한국에서 아시아랑 이쪽의 시장을 공략하고 한국에 다시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재들 스타트업들을 키우고 그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글로벌 시장을 쳐다보면서 꿈을 키우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온 이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다. 그래서 바로 이재명 정부는요.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돈을 얼마를 갖고 가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덧셈 뺄셈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정말 수준 낮은 얘기예요. 이제 이 시대에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AI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서 AI와 관련된 기술력, AI 피지컬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미국이 혼자 못해요. 한국도 혼자 못해요. 근데 우리는 동맹이니까 산업 동맹을 맺어서 거기서 같이 만들어가고 우리 핵잠수함 얘기도 하지만 잠수함의 틀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지만 연료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 가버넌스가 있으니까. 그죠? 그건 미국이 풀어줘야 돼. 사실 협력하고 풀어줘 하고 그게 풀어지면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어서 유럽에도 가고 우리의 오방국들이 그 체계가 표준화가 다 같이 되는 그런 선진국 시장에 같이 함께 손잡고 가는 거죠. 그걸 만들어내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기인 것 같죠. 위기를 그렇죠. 위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예요. 그래서 우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나라고 그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게 누구다? 네, 바로 민주당 우리 당원들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황정화 의원님, 저 이현주 팀은 같이 함께 손잡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연으로